네, 반갑습니다. 고수의 책방. 네, 각 분야의 고수분들을 모시고 책 이야기 나누고 또 비즈니스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DJ 래피, 글 쓰는 DJ 래피고요. 오늘은 마녀의 조건이라는 책이에요. 제목부터 아주 심상치 않죠. 마녀의 조건이라는 책을 쓰신 고수 유윤주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작가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혼자 진행하려면 또 아무래도 이 고수분의 이 내공이 너무 세기 때문에 힘들어요.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오늘의 패널은 오재철 작가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오늘의 고수는 이제 유윤주 작가님이신데, 네. 작가님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의 또 패널, 오재철 작가님이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414일간 신혼 세계 여행을 다녀온 뒤 신혼여행을 414일. 414일. 야, 이미 뭐 신혼계의 또 고수 되겠네. 뭐 결혼 비용을 100만 원을 해결했으니까 결혼식을 고수 맞네요. 올리는 방법의 고수는 확실하죠. 야. 네. 그래서 그리고 돌아와서 여행책 3권을 내고 네. 여행 작가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방송이나 강연 활동하면서 제가 여행에서 느낀 뭐 삶의 인사이트 같은 것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도 고수지만 오늘의 패널분도 상당한 고수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고수의 책방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한 고수들을 모시고 얘기 나누지만 저와 패널 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여러분, 그 판소리 할 때 옆에서 푹 치고 헛! 이렇게 이제 추임새 넣는 분들이 또 고수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추임새도 우리가 넣고 얼쑤! 자,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책이 이제 우리 오재철 작가님이 좀 책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실까요? 책을 손에 들고 딱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딱 이 책을 읽기 전에 지금 읽고 오셨습니까? 그럼 당연하죠. 네. 기본 요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 마녀의 조건 할 때 이 마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어로 위치 그러니까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마녀인 줄 알았는데 이 마녀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이 책의 거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잠깐, 이 마녀가 뜻하는 게 무엇이죠? 네, 아시겠지만 마음먹은 대로 사는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벌써 마음먹은 대로 사는 자기 삶의 주체성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책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이 책을 손에 들고 처음 느낀 게 있습니다. 아마 근데 우리 유윤주 작가님이 본인이 이제 책을 쓴 사람이라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했던 생각을 혹시 누군가가 얘기했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 책을 딱 받아들고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보통은 이렇게 이제 마음먹은 대로 산다고 한다면 어디에 눈이 가나요? 마음먹은 대로. 그쵸? 네. 마음먹은 대로에 눈이 가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죠. 저는 조금 달랐어요. 저는 마음 먹은 대로 마음 먹지 않는 사람 있나요, 혹시? 마음은 다 먹죠. 마음은 다 먹고. 마음은 그쵸? 다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마음 안 먹는 사람은 없지. 맞아요. 누구나 뭘 하고 싶고, 누구나 뭐가 되고 싶고. 근데 마음 먹은 대로 사는 이란 두 글자에 저는 집중했어요. 그건 달라요. 두 글자가 맞아요, 눈에 맞아요. 들어오더라고요. 네. 왜냐? 마음 먹는 사람은 많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직접 살아내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진짜 삶의 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수니까 이 삶을 살았고, 그렇죠. 살았으니까 책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유윤주 고수님께서 네. 자신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하.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마음 먹은 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마인드가 쉽지 않아요. 네. 왜냐면 나 혼자 잘 돼야지. 네,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사실 많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 유 작가님이 네. 나름 홍익인간이야.
홍익은요, 그 널리 뜻이죠. 인간이 이렇게 하라. 네. 네. 아, 아니 근데 두 네. 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책을 되게 잘 썼나 봐요. 아니 우리가 이 뭐 살리려고 해도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사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왜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아니 근데 예. 우리 고수가 이 살린다고 해도 뭐가 있어야 살리지. 그렇죠. 앞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고수 혼자 지워하자 이럴 수 없거든요. 근데 네. 아무튼 유윤주 작가님이 볼 때 제가 생각했던 이 부분 사는이라는 두 글자에 동그라미를 친 이 부분 어때요? 저도 좀 염두에 둔 바이긴 합니다. 네. 사실 뭐 마음은 다들 먹잖아요. 그쵸, 하루에 마음 안 먹는 수십 사람 번.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러면 내가 왜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게 됐고, 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숱한 마음을 많이 먹어왔지만 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하게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 먹은 대로 사는 마녀가 되려면 무엇부터 좀 내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이 마녀의 조건이 시작이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 뒷문장 사실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뒷문장. 아직 서툰 당신에게. 아직 서툰. 보통은 이걸 어떻게 쓰냐면 네.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게 안 되는 당신에게로 쓰거든요. 자, 서툴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도 할 수 있지만 아직 살짝 조금 미숙하다는 얘기고 안 되는 건 너 안 되니까 이렇게 해. 기분 나쁘다. 자세가 다르거든요.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서툴다는 얘기는 이미 독자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작가의 마음인 겁니다.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그 두 가지를. 너 안 돼부터 해주세요. 너. 너 안 돼. 나 진짜 기분 나쁘네. 너는 약간 서툰 것 같아. 그래요? 이렇게 네, 되는 완전 거죠. 다르죠. 네. 독자에 대한 배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자기계발서예요. 제가 보는 게 에세이형 자기계발서인데 자기계발서들 보면은 너무 맞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지극히 맞는 얘기들. 근데 그런 맞는 얘기가 너무 진리이다 보니까 사실 진리는 우리가 진리도록 들었던 말들이 진리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너무 흔한 자기계발서에서 숱하게 하고 있는 너무 맞는 얘기들은 약간 건조한 느낌표 그런 느낌이라면 제 책은 제가 무슨 자기계발서의 고수는 아닙니다. 근데 네. 저도 마녀로 살고 싶은 사람이고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좀 펄떡이는 약간 화러 같은 물음표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원래 고수예요. 그쵸. 고수는 내가 고수입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책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막 해놨는데 이 책을 쭉 보면서 이거는 자기 개발서가 아니야. 뭡니까? 자기 재발서야. 제발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서 이거는 제발 좀 읽었으면 좋겠다. 재발서 맞습니다. 네, 많은 왜? 분들이. 저는 자기에 대한 재발견책. 역시. 야, 작가님. 얼씨구! 이 우리나라만 돌아다니는 분이 아니고 네.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분이다 보니까 역시 이 인사이트가 다 남다릅니다. 그러네요. 오늘 패널 분도 역시 고수다 보니까 얘기가 남다릅니다. 아무튼 오늘 책 제목이 여러분 마녀의 조건입니다. 책 제목부터 뜻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마녀의 조건도 마음대로 사는 여자가 될 수도 있지만 네, 마음 먹은 대로. 네, 마음 먹은 대로 사는 녀석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오 작가님이 책을 읽어보셨다고 했는데 네. 질문을 하나만 하신다면 그냥 하나만 딱 해본다면 항상 저는 예. 책을 쓸 때 독자의 마음과 작가의 마음이 항상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작가시니까 또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죠. 작가의 마음에서 그런 게 있어요. 예. 네트님도 음악을 만드실 때, 네. 요 부분은 꼭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작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애착이 가는 손가락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많은 챕터 중에 이야기 소중한 보물 같은 수많은 보물 중에서 작가님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챕터는 어떤 부분인지. 유윤주 작가님이 아끼는. 네. 그리고 그 챕터를 통해서 정말 독자들이 꼭 이 메시지는 좀 받았으면 좋겠다. 네. 라고 하는 거. 네네. 작가의 픽이죠. 왜 영화도 감독의 편집, 감독의 미션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네, 예. 저는 그런 것처럼 네.
책을 읽을 때도 작가의 에디션, 작가의 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거를 듣기 위해서 이 고수의 책방을 보시는 거지. 네. 책 내용을 다시 리뷰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예, 네. 질문에 대해서 작가의 픽.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이게 4장으로 총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첫 장에는 1장에는 제가 일상에서 찾은 힌트 조각으로 느끼게 된 쿨톤, 웜톤, 인사이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관점을 조금 바꿔보자라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봤고,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아끼는 챕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녀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제가 무엇이 나를 가장 마음먹은 대로 못 살게 하는가, 이걸 제가 밝혀내게 된 거예요. 근데 나를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는 거는 남편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고 직장 상사도 아니고 시부모도 아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나를 내 마음먹은 대로 못 살게 하는 범인을 밝혀낸 거죠. 그래요? 네, 그 범인은 바로 접니다. 알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인데 네네. 그럼 내가 나의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범인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럼 나의 여러 모습 가운데, 여러 일상 가운데 무엇이 그럼 나의 발목을 가장 잡을까를 봤더니 습관이다라는 거죠. 습관. 네, 우리 일상의 24시간이 전부 다 습관 체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쵸. 습관이 아닌 일이 없죠. 사실 일상이라는 거는 매일 반복하는 거고 네. 특별한 건 이벤트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일상 가운데 녹아져 있는 내 습관이 결국에는 나를 마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를 맞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마녀로 살고 싶다는 거를 마음 먹는다고 해서 바로 마녀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차라리 그럼요. 그렇게 쉬운 거면. 그렇죠. 차라리 뭐 자격증이 있다거나 어느 과정을 공부해야 돼서 거기에 응시를 해서 따는 거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마녀가 될 수 없고 네. 결국은 내가 나의 습관을 잘 알고 그 습관에 대한 걸 가지고 마녀로 살아가는 걸 시작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 장에 적어놨습니다. 네. 연습해야 되네, 연습. 네. 근데 중요한 게 네. 뭐냐면요. 습관책은 베스트셀러 너무 많잖아요. 네. 사실은 뭐 이 습관이 워낙 방대한 부분이라 습관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뭐 엄청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매년 베스트셀러 분야에 드는 카테고리예요. 뇌과학자가 말하든 심리학자가 말하든 각 학계에서 좀 서로 다른 학계의 용어를 쓰고 있을 뿐 이 습관은 결국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더라 이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그 습관을 어떻게 좀 인지해보고 어떻게 분류해보고 난 어떻게 디자인해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습관을 이어가려면 나의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3장에 모암 스태틱으로 적혀 있습니다. 몸 스태틱 플러스 마음 스태틱해서 모암 스태틱 거기에서 알달 6종 알면 몸과 달라지는. 마음과의 결합은. 그렇죠. 네. 네. 모암.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 해볼까요? 모암. 몸과 마음 합쳤습니다. 모암. 스태틱. 결합어.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려면 2장에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3장에서 말하는 몸과 마음의 관리법을 알아야 되고 4장 또 이게 정말 중요해요. 4장은 마녀 포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안에 고유하고 고유한 마녀 포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있는데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꺼내 쓰느냐 언박싱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어디에 달려있냐 내가 나를 마녀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신념에 달려있다 이 얘기를 정말 사장에서. 언박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제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갖고 싶은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어. 집에 왔는데 귀찮아서 안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게 아닌 거예요. 쓸모가 없는 물건이에요. 그렇죠. 언박싱을 해서 내가 그걸 쓰는 순간부터가 내 거가 되는 것이 그렇죠. 자신이 갖고 있는 어쩌면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삶의 좋은 습관을 말씀하신 대로 언박싱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앞에 좋은 인사이트 좋고 마녀 습관 좋고 에스테틱 좋은데 결국엔 내가 나를 마녀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가 마녀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삶의 변수는 계속 있는데 이게 결국엔 능동적 변수, 나에 대한 능동적 변수란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마녀 포텐을 꺼냈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2가지 중요해요. 네.
세상이 나에게 하고 있는 거짓말이 있어요. 네. 있어, 있어. 새빨간 거짓말이죠. 네. 근데 너무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서 얘를 거짓말이라고도 의심하지 않는 것도 그런 게 있어.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거짓말인데 않는다. 그 거짓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거짓말이 있어요. 내가 나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도 나고 피해자도 나예요. 맞아. 근데 그런 경우 이게 있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나한테 하고 있는 거짓말들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래야 마녀포텐을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새빨간 거짓말 조심이네요. 네. 거짓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제 입으로도 이렇게 나열하는 거 보니까 근사하네요. 네.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 네, 진짜. 우리 유윤주 작가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또 고수, 북치는 고수로서 제가 얼수를 한번 하고 얼쑤! 싶은데 얼스타임. 뭐냐면 네. 습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SBS에서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말 아침에 생방송이에요. 맞아. 그러면 주말 아침 7시에 생방송을 하면 가장 많이 오는 문자 중에 하나가 전조등을 안 켠 차량이 많다는 문자가 엄청 많이 와요. 아, 전조등. 위험해, 그거. 그러니까 어두운데 전조등을 안 켠 경우가 있고 안개가 많이 껴 있는데 레피씨 전조등 안 켠 차량이 너무 많아요라는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드라이브니까 확실히 차에 관련된 문자. 제가 근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나 전조등 안 켜야지 하고 안 켜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과연? 없죠. 네. 없으랑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습관인 거예요. 그게 습관이거든요. 습관. 네. 그렇죠. 사람은 그 습관의 동물, 망각의 동물인데 그게 습관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지. 에. 의지를 가지고 나 안 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습관이다. 네, 그렇죠. 그 중요한 거는 그 습관을 깨기 위해서 하나씩 노력해야 되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박싱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유윤주 고수님의 책을 보면서 한 번 더 또 리마인드하고 언박싱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런 게 또 책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찰이겠죠. 네, 맞아요. 근데 제 책이 다 감사하게도 제 네. 첫 책인데 지금 이제 5세가 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래서 오재철 작가님을 모셨잖아요. 5세라서 5세. 래피님, 제가 래피님 평상시에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의 농담은 좀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아, 그러면은 6세 찍으면 제가 성을 좀 바꾸겠습니다. 육재철로.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좀 잠깐만. 요건 편집해 주시면 되고. 예. 편집 안 합니다. 롱테이크입니까? 5세를 찍게 되면서 어리둥절한 거예요. 네. 사실은 저는 뭐 전문 작가도 아니고 전업 작가도 아닌데 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럼 왜 이 책에 반응을 해주실까를 생각해 본 거죠. 그랬더니 쉽게 말해서 그리고 에피소드로 얘기하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나는 이런 생각 해봤는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라고 구어체로 옆집 언니가 얘기하듯이 누나가 얘기하듯이 얘기한 게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이점에서 또 명언이 하나 나와줘야 유윤주 작가님의 말이 더 신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언들 중에 그 질 들레즈라는 분의 명언이 있어요. 딱 들어맞는 내용. 나처럼 해봐! 라는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나와 함께 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스승이 될 수 있다. 말이 있는데 유윤주 작가님이 바로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아이고. 나처럼 해봐. 이거는 사실 제가 이 학창시절 때 생각해보면 좋은 말을 해주신 선생님 얘기는 그렇게 듣기가 싫었어요. 네, 선생님 얘기는 안 듣는데 옆집 친한 형이 딱 건네준 좋은 얘기는 제 가슴속에 딱 남아서 그 말씀도 이렇게 해 또는 나처럼 해라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지 않지만 옆집에 그 형은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이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인기 포인트를 그렇게 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일종의 인문학 책 아닙니까? 자기개발서 삶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눠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게 뭔가 엄청난 경험을 해서 얻는 인사이트면 거리감이 있어. 네. 괴리감이 있어. 난 저거 못할 것 같아. 네, 무슨 네. 뭐
뭐 부국사에 들어가 3년 동안 보다컸더니 겁나지. 이런 격걸 인사에 들어갔다 이러면 원효대사의 해골물 먹는 거 이거 못하겠거든요. 근데 보면 모든 에피소드나 삶의 철학이 우리가 흔히 겪는 일상생활에서 나온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나도 늘 고민해왔던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 작가가 이런 경험을 하고 일상에서 나도 했던 경험을 하고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 글을 읽은 독자들도 훗날 작은 일상의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격려해주는 책이 아닌가. 맞아요. 좀 응원해주는 책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멀리 보고 있으면 갈 엄두가 안 나죠. 그냥 내 앞에 놓인 맞아요. 사소한 것들부터 보는 거니까. 자, 오늘 얘기가 아주 우리 고수분들이 쟁쟁한 고수분들이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 내용을 우리가 책 읽을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책 내용들 중에 몇 개 포인트만 얘기 나눠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개 이렇게 막 해놨지만 그 중에 또 다 하기는 너무 많고 하니까 그 중에 몇 개만 이제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불행도 요리조리 쓰기 나름이라는 그렇죠. 말인 거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소를 도둑 맞은 다음에 빈 외양간에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떤다는 뜻으로 이미 일이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을 하면 왠지 나쁜 쪽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쁜 쪽만. 근데 지금 작가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작가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도둑 맞은 소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겠지만이 소를 다시 키울 마음이 있다면 소를 잃었어도 반드시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지점들이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오 작가님. 소를 잃는 게 물론 제 잘못일 수도 있지만 소를 잃는 게 100% 제 잘못일 수는 없잖아요. 뭐 다른 계기로 소를 잃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태풍이 와가지고 소를 잃을 수도 있어. 근데 소 잃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면 야,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뭐 소용없어라든지 이게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실수를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실수할 수 있다. 네, 근데 실수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잘못하는 거예요. 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만 있다면 적어도 내년엔 소를 잃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소 잃고 이러면 소 잃는 것 자체는 생각하지 마시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이 고수될 수 있다. 그렇죠. 고수될 수 있다. 누군가는 소를 잃고 그냥 낙담하고 그냥 그 외양간 놔두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또 누군가는 울고불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외양간 고쳐서 다시는 소를 잃지 말아야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소를 잃고 안 잃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좋습니다. 다음 포인트 갑니다. 샤넬 백만 리미티드 에디션인가? 나야말로 80억 인구 중 하나뿐인 진짜 초초초초 리미티드 에디션 아니던가? 라는 문제. 자기 주체성 정말 중요한 문제죠. 제가 이거 보면서 보시죠. 여기 제가 이렇게 손으로 적어놨잖아요. 그러네요. 뭘 적어놨냐면 제가 읽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고 너무 감명이 깊어가지고 메모해뒀던 건데 이 문장을 보면서 제가 그걸 이렇게 적어놨어요. 뭘 적었냐면 숫자입니다. 10에 422승이라고도 부르죠. 10에 422제곱분의 1이라는 숫자를 딱 적어놨어요. 분의 1이요?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데요. 이게 뭐냐면 10에 422승분의 1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오재철 작가님이 이 우주에서 하필 지구에서 태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10에 422승분의 1이래요. 과학자들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밥만 먹으면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연구가 지금 한 사람이 이 넓은 우주에서 하필 지구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10에 422승분의 1 정도 된대요. 근데 그러면 10에 422승분의 1은 어떤 숫자냐? 0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0. 그냥 0. 0. 거의 0이야. 0.00001 뭐 이런 게 되겠네. 그냥 0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유윤주 작가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가끔 볼 수 있겠지.
똑같은 사람 만난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없거든. 네. 그렇게 어려운 확률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도플갱어를 만나면 뭐 죽는다. 네, 이런 그런 말이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그런 말인데. 일할 수 없는 일이니까. 네. 근데 이게 언뜻 보면 누구나 들으면 아, 그렇지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이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냥 멍하니 사는 사람은 다를 수 있죠. 그럼요. 나야말로 정말 유윤주 작가님의 표현처럼 초초초 리미티드 에디션 아닌가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맞아요. 완전 I'm the 다르죠. only one. 완전 다르죠. 네, 근데 영어로.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아. 다른 나라보다. 다녀보셔서 아시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진짜 비교 문화가, 이거 문화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비교가 거진 이 삶 속에 아주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를 묻고 내 마음을 묻기보다는 누구보다 잘하고 싶고, 그럼요. 누구보다 낫고 싶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화려한 누군가의 사본을 꿈꾸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투박하고 거칠고 남들이 보기엔 별로여도 진짜 내 원본으로 살아가자 라는 얘기를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그래서 그 비교는 줄임말이라는 말이 있죠. 비교로 남는 것은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두 개인데 아무튼 이 유윤주 작가님의 매력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간단한 문장들이지만 어렵지 않고 그렇죠. 바로바로 마음에 와닿는 맞아요. 또 하나의 문장들을 저 또 찾았습니다. 뭐냐면 이제 마녀의 아따거 기법이랍니다. 네. 아따거 기법. 아이고. 아따거 이거 그거예요. 아따거. 이게 과연 뭐냐? 재밌잖아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노란 고무줄을 손목에 딱 하나만 차고 다니세요. 그러다가 또 자기 비난이 스멀스멀 머릿속에 피어오르면 냅다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탁 놓는 거죠. 아따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따거. 이겁니다. 근데 예전에 남명조식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남명조식 선생님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 남명조식 선생님은 고무줄을 손목에 차고 다니는 게 아니고 네. 방울을 허리춤에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방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름도 지었거든요. 방울 이름을 성성자. 왜? 깨달을 성자입니다. 한자로 깨달을 성자. 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방울이 어떻게 될까요? 털렁털렁 소리가 울리죠. 딸랑딸랑. 길을 걸어도 딸랑딸랑. 막 누가 기분 나쁘게 했어. 화가 막 날라고 하다가도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날 때마다 깨달을 성자. 한 번씩 계속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습관을 고치는 게 그만큼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아따고 기법. 노란 고무줄을 이렇게 손에 차고 있는다든지 남명 조식 선생님처럼 방울을 차고 있는다든지 한다면 깊은 무의식에 있는 습관조차도 점점 바꿔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데 아따고 기법 요거를 처음에 실제 여러분이 실천을 하든 아니면 이걸 기억만 해도 아따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실제 아따고 안 하더라도 그 손목에 고무줄을 차고 있는 것만으로도 또는 실제 쇠방울을 안 차더라도 마음속에 어떤 방울을 지니고 있다면 그 습관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는 하나의 출발 또는 계기가 되지 않나. 맞아요. 이게 바꾸는 건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특히나 안 좋은 습관 바꾸는 거는 좋은 습관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맞습니다. 이미 네. 그 습관이 내 뼈에 다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먹고 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게 고쳐지는 일은 아닌데 맞아요. 이게 필요해요. 커팅해주는 거. 커팅. 네, 그렇게 자기 비난을 하는 순간을 이렇게 나로부터 내가 지켜내는 거. 요 순간들이 반복이 되어지면 이 자기 비난하는 습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제 라디오에서 이제 애청자들이 문자 많이 보낸다 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많이 오는 문자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책을 많이 읽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청자분들이 래피 씨, 저도 래피 씨처럼 책 좀 많이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 많이 와요. 궁금하구나. 궁금해.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PT 법칙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PT 법칙. PT. 피나는 노력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T. 맞아요. 티나는 노력부터 하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처음부터 피나는 노력 하려고 그러면 지쳐서 못해요. 맞아. 그래서 조금씩 티나게. 그래서 책도 안 읽던 분이 어떻게 한 달에 수십 권 그렇죠. 읽겠습니까? 맞아요. 그냥 오늘은 한 페이지. 자, 이렇게 마녀의 조건 한 페이지. 스텝 바이 스텝. 내일은 두 페이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이 책에 또 적혀 있습니다. 단어만 다르게 적혀 있죠.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노 스텝이라고 돼 있어요. 나노 스텝. 나노 입자할 때 나노. 알죠. 엄청 작아. 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작게 나눠도 되나 싶을 정도로 원하는 습관의 행동 단위를 나노 입자로 나누는 것. 이렇게 작게 나누는 이유 또한 너는 정말 잘할 수 있구나를 매일 증명하며 성취감을 얻어내기 위한 작은 성취. 중요하죠. 작은 성취의 반복. 중요하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네. 이 성취도 작은 것부터 해본 사람이 잘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성취의 반복이 결국에는 큰 성취가 되는 거죠. 맞아요. 더해지는 거죠. 네. 연습하고. 근데 이게 습관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잘게 나눠라, 작게 시작해. 네. 근데 사실 너무 많이 듣던 말, 아까 말한 그 진리가 사실은 내 마음을 움직이질 않죠.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너무 뻔한 거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성이 생기는 신선하지 않아. 예. 진리나 명언에 대한. 근데 이렇게 나노 스텝으로 작게 나눴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안 되는 분야예요. 뭐냐면 운동이에요. 운동. 저는 운동신경이 없지도 않으면서 운동을 그렇게 매일 해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공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운동은 나를 지키기 위한 아까 맘 스태틱, 몸 스태틱에서 꼭 중요한 마녀로 사는데 필요한 조건 맞아요.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육신 안에 영혼이 거하고 있으니까. 그럼 내 몸을 위해서 좋은 거 하나 해야겠는데 너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뭘 정했냐면 화장실을 갔다 나올 때마다 스쿼트를 1개 하는 거예요. 1개. 나노네 나노 진짜. 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물 250ml 정수기 한번 띡 누르는 버튼 있죠. 그거 한 번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오버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면 딱 1개만 해요. 근데 1개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더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좀 더 해볼까 하는 욕심이 생기는데 그 마음을 꿀꺽 삼키고 난 딱 1개만 합니다. 며칠 동안. 근데 이거를 조심하셔야 될 거는 집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좀 민망해. 상상만 해도 민망해, 지금. 공중화장실에 갔다 나왔는데 이게 1개 하는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또 제가 팔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습관이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그렇죠. 딱 1개만 하려고 하니까 그걸 안 놓치는 거예요.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좀 이제 쳐다보는 시선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 화장실 안에서 하고 나옵니다. 볼일을 나쁘지 보고. 않다. 좋네. 그렇죠. 좋네. 그렇게 1개씩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5일을 적응한 후에 이제 좀 지루하다 싶어진 그때 이제 2개. 2개, 그렇죠. 3개. 근데 한 5개 정도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앉은 자리에서 20개, 30개는 기본적으로 그냥 하는 게 편해졌더라. 이게 결국 얘기입니다. PT 법칙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처음부터 피나게 운동하려고 하면 안 힘들어. 지켜지기도 하고 맞아요. 힘들죠. 티나게. 벌써부터 조금씩. 힘들어. 유 작가님하고 저하고 비슷하면서 좀 다른 게 유 작가님이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서 1개로 시작하셨잖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주로 앉아 있죠. 곡 쓰는 것도 앉아서 요즘은 그렇죠. 컴퓨터로 다 하니까 작업하고 책 읽고 책 쓰는 것도 다 앉아서 하고 그다음에 라디오를 위해서 음악 리믹스 할 때도 앉아서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앉아 있으면 건강이 나빠지는 지름길입니다. 맞습니다. 지름길이에요. 네. 근데 일 때문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어떡해. 그러니까 일어서야 할 시간들이 오죠. 뭐 물을 마신다. 또는 뭐 화장실을 간다. 또는 뭐 기타 등등 아무튼 일어서야 할 시간들이 올 때마다 눈앞에 스태퍼가 보일 수밖에 없게끔 저는 세팅을 해놨어요. 일어나서 나가려면 스태퍼를 2개를 거쳐서 가야 돼요. 스태퍼. 네. 뭔지 아시죠? 네. 하나 그리고 2개가 있어요 저는. 스태퍼 2개가 있는데 그거를 갈 때마다 조금씩 밟고 가는 거예요. 몇 개씩 할 때도 있고 뭐 몇십 개 밟고 갈 때도 있고. 어쨌든 가려면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나니까 아차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스태퍼를 밟은 게
꽤 돼요. 오. 꽤 돼요. 다리 운동이 엄청 됩니다. 그래서 유 작가님과 제가 비슷하면서 좀 다를 뿐이지만 본질적인 건 같은 거죠. 맞아요. PT 법칙인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도 뭐가 됐든 마녀로 살기 위해서 처음 출발은 이렇게 나노 스텝으로 아주 미세하게 나눠가지고 하나씩 이 작은 성취로 시작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직접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책의 장점이 바로 이제 실제 그렇게 살게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시켜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마음대로 또는 마음 먹은 대로의 밑줄을 그은 게 아니라 저는 사는 이란 두 글자이잖아요. 맞아요. 네. 실천해야죠, 사실. 네. 예, 머리에 담아두기만 하면 그게 죽은 지식이 되지만 그걸 실천하면 산 지식이 되니까. 예. 자, 오늘 고수 중에서도 마녀를 모셔봤습니다. 네. 마음 먹은 대로 사는 비결 또는 마음 먹은 대로 살았던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또는 재치있게 마치 옆에서 언니가 한마디씩 해주는 것처럼 해주는 우리 유윤주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아, 오늘 우리 오 작가님의 활약이 대단했어요. 아, 제가요? 네, 한 말씀, 마치기 전에 한 말씀. 고수로서의 역할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얼쑤! 진짜 푹 치는 고수의 역할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마치기 전에 한 말씀 해주시죠. 유 작가님이나 또 책에 대해서. 저는 진짜 이 책이 그 서툰,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갖고 있는, 하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내 삶을 살 수 있는 어떠한 잠재력을 언박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구석구석에서 마녀를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마치기 전에 한 문장만 읽으면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예. 엔딩입니다. 엔딩. 과자를 먹으면 과자가 나를 만들고 콜라를 마시면 콜라가 나를 만들어요. 토마토를 먹으면 토마토가 나를 만들고 브로콜리를 먹으면 브로콜리가 나를 만들죠.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 마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을 먹어야 마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오 작가님 그리고 고수 마녀의 조건을 쓰신 유윤주 작가님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수의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